다음부터는 누가 일을 했냐면 제품이 저에게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밥을 한 숟갈 덮어주시면서 좀 많이 좀 팔아달라고 모든 사람들이 팀워크를 이루어서 오늘날 우리들이 이 자리에 오게 되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저도 이런 첫 번째 석세스 아카데미에 참석한 날이 있었고 지속적으로 같이 참석하면서 배우면서 계속 성장해 가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직업은 간호사였고 결혼을 하면서 보험회사를 했습니다. 열심히 성실히 했더니 남한테는 얻어쓰지 않고 조금은 나눠 쓰면서 살 수 있을 정도는 됐는데 막상 병원이라는 것을 간두니까 급료는 나오지 않았어요. 보험회사는 내 영업력을 발휘를 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소득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의 현실은 제가 몸이 좀 불편함으로 인해서 영업활동이 안 되니까 소득이 없어진 것을 보면서 약간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직업에 대해서 회의를 갖고 있을 때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게 저에게 살그머니 다가왔습니다. 물론 그런 직업을 하고 전에 직업을 하고 있을 때도 다가왔지만 제가 열심히 건강하니까 그런 것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건강이 약해지면서 내가 연금성 소득을 만들어놔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이 들면서 이 네트워크 사업이 제 귀에 들어왔고 정확히 알지 못하고 네트워크 사업에 뛰어들다 보니까 결국은 열심히 한 만큼 저는 지하 터널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지만 좋은 물건이 싸지가 않았기 때문에 제 주변 환경에 사람들이 한 번은 사줄 수 있어도 두 번, 세 번은 사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늘 새로운 고객을 찾아야만 했고 우리가 한 번 고객들에게 쓰게 만들면 그분들이 소개를 하고 또 소개를 해서 처음에는 한 명이지만 나중에는 수십만 명이 된다고 했는데 절대적으로 내가 만난 고객들만, 내가 직접 만나서 배달한 고객들만 내 고객들이지 연금성 소득으로 이루어지는 오토 소비자는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한 결과 결국은 집 한 칸도 없이 빚만 지고 아이들에게 1,000원도 줄 수 없고 부모님의 명절에 10만 원도 줄 수 없는 그런 속에서 다시 제가 미천 없이 벌어보았던 보험회사로 다시 입문해서 열심히 빚을 갚아가고 있는데 저에게 애터미를 소개하시는 분은 잘 모르신 아저씨였어요. 어디선가 제가 네트워크 사업할 때 열심히 하는 모습을 지켜봤나 봐요. 내가 만약에 제대로 된 회사를 만나면 저 여자하고 꼭 같이 일해야 되겠다 하고 핸드폰 번호에 제 전화번호를 적어 놓으셨대요. 입력해 놓으셨대요. 그로부터 3년 후에 이 애터미라는 회사를 만났고 이 애터미 회사를 만나자마자 저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하셨답니다. 근데 저는 잘 모르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집요하게 전화를 하신 분들이 대부분 다단계를 하신 분들이거든요.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세포의 마지막 힘까지 다 써봤다. 그래서 여한이 없다. 그런데 내 능력은 아니다 하고 네트워크를 관뒀기 때문에요. 두 번 다시는 네트워크를 쳐다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네트워크가 나빠서가 아니라 제 능력 밖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지속적으로 저에게 전화를 했고 저는 제가 전화를 받아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 30여 번을 넘게 한 달 동안 전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네트워크 사업을 해본 입장이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고 아무 능력도 없고 지금은 네트워크에 관련된 사업으로는 심장도 이미 어디 날아가고 없고 팔다리도 다 잘리고 없는 나에게 저렇게 시간 낭비를 하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거절하려고 만나드렸던 것이 결국은 저를 오늘에 있게 된 것입니다. 커피숍에다가 화장품 한 세트를 놔놓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이분이 안 오시는 거예요. 전화를 드렸더니 저 광주 가는 고속도로 탔는데요. 저는 그때 여수였고 제 스폰서님은 광주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날마다 전화하셔가지고 제품 써보니까 촉촉하죠? 어떠지요? 라고 묻지도 않습니다. 촉촉하지요? 며칠도 안 됐는데 하얘졌지요?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어떻게 말해요? 보통 애터미를 써보신 분은 구체적인 답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안 써봤기 때문에 별로대요예요. 별로대요라고 대답하는 제 입장에서 거짓말이잖아요. 제가 둘러치기를 잘 못한 사람인데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 양심이 계속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름 만에 그것을 뜯어서 써봤고, 써본 결과 나쁘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좋다 이런 건 잘 모르겠고요. 나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고는 여지없이 전화가 오십니다. 촉촉하지요? 하이졌죠? 그러길래 좀 더 써보고요. 그때 이분은 탁 이렇게 엉덩이를 치셨답니다. 인자 이 여자가 쓰기 시작했다. 전화를 해보시면 다 그걸 알아요. 그리고 관리 안 하면 제품 전달해가지고 관리 안 하면요 쓴지 안 쓴지 잘 몰라요. 근데 그분은 쓰게까지 하는 것을 역할을 하셨고, 그 다음부터는 누가 일을 했냐면 제품이 저에게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제품을 써보고 보름 만에 이거 어디서 났어요? 했더니 지속적으로 이제 또 이런 세미나에 저를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곳에 앉아 있으면서 저는 이 제품이 왜 싼지 왜 좋은지를 알게 돼버렸습니다. 원데이 세미나의 장소는요, 제가 그곳에서 결단을 내렸다 그러니까 대단한 장소인 것 같지만 그때 한 150여 명의 사업자들이 모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15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저는 그곳에서 우리 사회자님이 그때 당시에 저의 얼굴을 안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 사람들이 손을 듭니다. 그대로 일어나세요, 뒤돌아서 나가세요 이렇게 하시면서 신규들을 그곳에 앉혀드리려고 애를 폈습니다. 어떤 누구도 불만하지 않고 그 사회자의 말을 따라주면서 같이 애텀에서 서로 함께 성공하기를 그렇게 자리를 양보해 가면서 하는 모습들을 저희는 지켜보고 함께 했습니다. 또 그곳에는 그때에는 아무도 회사 직원이라고는 회장님, 부사장님 두 분만 그렇게 세미나에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협조해 주는 분이 없으면 일 진행하기가 우리 세미나 진행하기 그리 쉽지 않잖아요. 그때는 우리 1호 센터였던 익산센터 식구들이요 먼저 와서 모든 준비를 해주고, 또 회장님이 멀리서 온 사람들이 그때는 11시에 세미나를 했기 때문에 배고파서, 저희 여수 순천에서 출발하면 6시 반에 출발해야 됩니다. 가족들 밥도 못 차려주고요 오고 11시에 세미나를 이렇게 들으려고 하면 이미 배고파 보신 분이라 배고픈 사람들 심리를 아시고 떡을 사오셔가지고 저희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우리는 그때 당시에 떡줄 한 번 쓰고 자리 잡으려고 줄 한 번 서고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익산센터 식구들이 그런 모든 봉사를 하고 끝나고 나면 또 자리 정돈까지 다 이렇게 하시면서 봉사를 해주셔서, 그리고 또 그때는 저도 젊지만 전산을 하나도 모르는데 그 전산을 봐주시는 최규종 총장님, 전상철 국장님, 그분들이 또 저희 회사의 직원같이 해주셔서 우리는 좀 더 편안하게 세미나를 안내를 받고 여기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애텀에서 먼저 사업을 하시고 우리에게 또 도움을 주신, 그렇게 스텝을 봐주신 옛날 시절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교육을 받았던 그 건물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 남쪽 지역에서 올라가다 보면 콜마 피부과학연구소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조립식 3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1층에는 물류창고였고요. 2층이 콜마 공장 직원들 식당하고 회의실이었는가 봅니다. 조립식이어서요 계단은 굉장히 가파르고요 3층은 뭐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주변에는 나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일어서서 불려나간 분들은 어디가 계셔야 돼요? 그냥 햇볕을 그대로 내리쬐야 됩니다. 저녁 때나 되어야지 그 건물에 의해서 그늘이 생기니까 그 그늘 따라서 사람들이 이동을 해 나갑니다. 제가 150명일 때 들어갔을 때는 맨 앞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어요. 처음 가니까 그런 자리를 양보받아서 할 수 있었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니까요 150명에서 200명, 250명, 300명이 넘어가니까요 이제 앞자리 의자 앉아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회장님이 이 자리에 있으면 요 둘레까지 다 신문지 깔고 다 앉아서 회장님의 침세례를
열정이 굉장히 높으셨기 때문에 침세례를 많이 받았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리고 저희는 조금 전에 회장님, 우리 김치봉 대표, 지금은 콜마 BNH 부회장님이시지만 그때 우리 회장님이 뭐 너무 가난했고 어쨌고 했지만 저희들은 회장님 모습만 봤을 때 전혀 가난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파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장님께서는 그것을 안 들키려고 노력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정을 아시는 김치봉 대표님께서 그때 당시에 사장님께서 저희들에게 식사 제공을 해줬어요. 2,500원짜리 구내식당에 밥을 저희들에게 400명이 넘도록 그곳에서 세미나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400명이 넘는 2,500원짜리 구내식당 밥을 저희들에게 주시면서 스폰서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그 밥을 먹고 열심히 힘을 내서 제품 전달을 했고 그 밥을 차려주는 아줌마들이 저희들에게 밥 한 숟갈 덮어주면서 김치 한 가닥 더 주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김치봉 사장님 너무 좋으신 분인데 회사를 관두고 나와가지고 회사를 차렸는데 너무 안 된대요. 그래 우리한테 좀 많이 좀 팔아주래요. 그렇게 좀 잘 좀 팔아주라고 그러고 하고 계신지 알았어요? 예. 그 아줌마들이 우리들한테 진짜 우리 배고프잖아요. 직원들이 다 먹고 나면 그 다음에 밥을 먹으니까 새벽부터 왔던 저희들은 2시간 넘어서 밥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밥을 한 숟갈 덮어주시면서 좀 많이 좀 팔아달라고 그렇게 하신 분들이 이제 그 회사가 성장이 되지면서 6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세미나장으로 회사가 옮겨갔고 그때도 아마 그 식당 분들이 같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600명 들어갈 수 있는 사옥을 지어서 지금 세종시에 있는데 그곳에 그 식당 분들이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고 저는 그 얼굴들을 보니까 그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결국은 회사 또 콜마 BNH 또 식당 모든 사람들이 팀워크를 이루어서 오늘날 우리들이 이 자리에 오게 되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 제품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프리딩딩 해가지고 제품도 용기도 너무 안 좋았다 그러는데 저는 그 용기가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초록색 예쁜 병이었어요. 저는 참고로 초록색을 많이 좋아하는데 저는 그 병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열심히 정말 봉사한다, 사랑을 전달하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제가 쓰고 있는 화장품 70만 원짜리보다 써보니까 나쁘지가 않는데 70만 원짜리에서 76,500원만 받고도 얼마나 이익이에요? 62만 6,500원 이익이에요. 제가 어떻게 해서 그분들한테 그 돈을 줄 수 있겠어요? 전에는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으니까 입돈 옷도 좀 벗어줄 수도 있고 근데 한 5, 6년을 너무 힘드는 시기를 지나니까요 벗어줄 옷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 옷이 너무 낡아 있기 때문에. 한때는요 우리 박정수 단장님께서 왜 김정미 사장이 맨날 똑같은 옷만 입어 그러시더라고요. 옷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큰 옷이 이것밖에 없어요. 제가 살이 쪄서 살찐 것도 없거든요. 지금이 살이 쪘지 그때는 살이 찌진 않았는데 왜냐하면 안 들켜야 되잖아요. 내가 없다는 것을 안 들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살이 쪄서 옷이 안 맞아서 그래요 그랬더니 사이즈 몇이야? 오늘 공개합니다. 저 66이거든요. 66인데 작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난 77인데 죄송합니다. 사이즈를 밝혀서 나 77인데 그러면 내가 옷 몇 개 있는데 그럼 김정삼한테 줄게. 그래서 옷 3벌을 받았습니다. 그 3벌을 수선집에 가서 2만 원씩 주니까요 예쁘게 고쳐지더라고요. 그래서 2년 이상을요 그 옷만 입고 겨울이면 겨울에 받았거든요. 저를 쳐다보면서 내가 입은 것보다 훨씬 더 예쁘네. 예쁘게 줄였으니까 그걸 그대로 입은 게 아니라 예쁘게 줄여 입어서 지금도요 제 옷장에는 그 옷이 그대로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한 번씩 그 옷을 세미나장에 입고 나옵니다. 절대 그 시절을 잊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함께하는 이 자리에 혹시 저 이상으로 힘든 분 계십니까? 저는 애터미를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미팅을 하면 공원에서 했습니다. 그때는 보여줄 게 아무것도 성공한 스폰서님들도 안 계셨고 세미나를 하면 장소도 저희들이 제공해야 했습니다. 회장님께서 각 지역으로 돌아주시긴 하지만
장소를 지금은 원데이든 석세스든 부업자 세미나든 또 화요 세미나든 전 세계 세미나를 하면 본사에서 다 대주지만 그때는 회사의 형편도 어려웠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들이 장소를 해서 회장님을 초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사무실 낼 만한 여윳돈이 없었기 때문에 공원에서 한여름에 공원에서 아무리 그늘이 시원합니까? 그렇지만은 식당에서 커피숍에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가 시원하죠 하면서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2개를 사가지고 돗자리를 깔아놓고 DVD 뉴스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이 애터미 회사를 소개하다가 이런 회사를 홈페이지도 없고 아무것도 보여줄 게 없는데 사무실도 없냐고 사람들이 그래서 1분, 2분 모이기 시작하니까 저한테는 가진 것이 보험료 하나 넣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예전에 보험을 했지만 여유가 없기 때문에 내 보험을 넣을 수가 없었어요. 다 해지해서 써버리고 없기 때문에 엄마 종신보험 딱 하나 있었는데요. 그걸 제가 조회를 해보니까 370만 원 약관대출을 할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형편이 힘드니까 엄마를 구내식당 취직을 시켰는데 그 엄마한테 찾아가서 설거지를 해주면서 제가 설거지를 바쁘니까 잘 안 해준 사람인데 오늘은 웬일인가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차를 모시고 집에다 모셔다 드리는데 모셔다 드리기 전에 저는 은행에 모시고 갔습니다. 웬일이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 은행에 가냐고. 엄마 내가 앞으로 엄마한테 예전에 내가 드렸던 100만 원씩 조만간에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200만 원씩 용돈 드리려고 내가 통장 하나 만들어 드립니다. 하고 10,000원이라도 넣어서 만들어드리면 좋았을 텐데 10,000원 넣어드릴 거 없어서 1,000원짜리를 넣고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지나서 순천으로 가니까 엄마가 왜 집에 안 가고 여기를 가냐고. 약관 대출을 하려고 엄마한테 받으려고. 그래서 그 은행에 엄마한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로는 엄마한테 도저히 그렇게 드릴 수 없어요. 내가 업을 바꿔야 되는데 제품을 살 돈이 없다. 사무실을 하나 준비해야 되는데 사무실을 할 준비가 없다. 엄마가 이것 좀 약관 대출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저희 엄마 울고만 있지 안 해줘요. 제가 보증수고 다른 사람한테 내 호주머니에 있으면 다 좁은 것을 다 지켜봤기 때문에 엄마가 너가 네 호주머니 없으면 그만이지 왜 내 것까지 뽑아가냐. 통장에 있는 돈도 아닙니다. 약관 대출입니다. 우린 거의 전 재산이었고 30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지켜보고 있는 저를 보면서 저희 엄마는 그러면은 50만 원은 비상금으로 놔두자. 그러면서 320만 원을 약관 대출 해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저는 100만 원짜리 보증금 100만 원에 30만 원짜리 사걸세를 얻어서 애터미 사업을 센터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지역의 회장님께서 다 돌아다니면서 세미나 해준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냥 한 분 한 분 만나서 공원에서 DVD로 사무실에 이름도 없는 화장품을 쫓아서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알려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을 초대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한 100명 정도를 생각하고 애식장을 빌렸습니다. 저 과감하죠.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래서 아는 모든 지인들에게 초대를 했고 초대한 사람들에게 뭔가 드리고 싶은데요.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멀리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스폰서인지 그런 개념이 제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조상희 총장님이나 위에 임병우 총장님들은 하다 보니까 어려운지를 제가 알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넌지시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 거 그냥 세미나만 하면 되신대요. 그래서 저는 항상 뭘 줬던 사람이라 안 지인들을 초대해놓고 뭐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장님은 아버지셨고 우리 박준교 부사장님은 어머니셨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부사장님 제가 순천에 세미나 이렇게 해서 결혼식장을 빌려놨는데 선물할 게 없어요. 뭐 선물할 것 좀 없을까요? 좀 주셔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철이 없어서 그래요.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런 일도 벌어졌을 거예요. 그런 거 없는데? 그러시면서 그때 선크림이 처음 나왔을 때 몇 달 안 됐을 때였어요. 선크림을 40개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스폰서님이 10개를 또 지원해 주시고 제가 탈탈 털다 보니까 20개를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70개를 준비했는데 어떻게 딱 세미나장에 신규가 70명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도 현장에 뛰어보니까요. 우리 처음에 프리딩딩한 색깔은 예뻤는데요. 우리 지금 화장품에 중간에 비닐 막이 있죠. 그때 당시에는 그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택배가 이리 던지고 저리 던지면요, 고객들한테 갈 때는 화장품이 탁 열었을 때 절반이 뚜껑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쓰던 거 거기 있는 데서 안 펴주고 오잖아요. 그럼 전화 와가지고 김정민 사장님 잘못 주고 간 것 같아요. 쓰던 제품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보면 제품이 뚜껑에가 절반에 가 있으니까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제품은 10개, 20개 나눌 수 없는 입장이었고 3개에서 5개 정도를 갖고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들이 무조건 내려서 누군가에게 제품을 전달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3개에서 5개 정도 내한테 있는 모든 제품을 가져가서 다 열어봐 드립니다. 이것도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도 이렇게 생겼어요. 1원이라도 아끼려고 실은 이렇게 저렴하게 고객한테 주려고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변명 아닌 변명을 했고, 저는 해모임이 저 상품이 아니었기 때문에 화장품이 전부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화장품이 품절이에요. 너무 많이 팔려서가 아니고요. 우리 용기를 개성공단에서 이렇게 만들었답니다. 좀 저렴하게 용기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개성공단이 일시 정지가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용기가 오지를 못하니까 저희들에게 2주, 3주, 거의 20일을 넘게 품절 상태일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봐! 홈페이지도 없는 회사 뻔할 뻔짜했지. 그거 아니다 그랬잖아 하면서 제 주변 사람들이, 실제로 했던 사람들도 떠나가고, 또한 주변 사람들이 그런 충고를 줄 때 저희는 회장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고, 그것을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포기할 때 포기하지 않고 함께 믿고 해왔더니 결국은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로얄 리더스 자리 멤버들이 지금 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예전에는 로얄 리더스 연봉 2억, 리더스 연봉 1억 이런 분들이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직급으로 앉았어요. 본부장 이상들이 아마 저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빨리 시작했지만 좀 더디 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앉아서 저 자리에 앉고 싶어서 정말 노력을 했고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너무 존경하고 저 자리에 가고 싶은데 그분들을 요 앞자리에 세우더니 내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배팅 추방대회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보신 분들을, 우리가 저렇게 존경한 분들을 저 앞에서 세워서 망신 아닌 망신 막 이런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것이 뭔지, 열심히 고객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그게 뭔지도 잘 몰랐어요. 의도적으로 직급을 가려고 매출 친 게 배팅이다. 많은 회사들이 그런 식으로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애터미도 자연스럽게 그런 모습들이 중간에 있었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없애려고 이 자리에 세워서 그 성공한 리더들이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몰랐던 것도 죄이단 것을 알았습니다 하시면서 이 자리에서 다들 용서를 구하고 제대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겠습니다 하시면서 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 이후로 저런 자리는 이제 직급자 자리가 아니라 연봉 1억 이상, 연봉 2억 이상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을 실질적으로 안내를 도와줄 것입니다. 충분히 본인들이 소득이 되지만 우리 회사는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쉬시라 그러잖아요. 우리 초창기 때는 5천만 원 이상만 되면 일 안 해도 된다고 회장님 하셨어요. 그러면 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다들 어려운 사람들이 이 일을 해냈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올 때까지 함께 하시려고 저렇게 여러분들보다 더 긴장해서 앉아서 듣고 전 세계로 지금 후원을 하고 다닙니다. 결국은 세계가 문이 열렸지만 잘 성장이 잘 안 되니까 라인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리더들을 본인들 기금을 내게 해서 비행기 티켓을 하게 하고 또 회사에서 숙식을 제공하면서 라인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20일, 30일을 전 세계 투어를 하는 그런 리더들이 지금은 그 재심 합력에 의해서 각 나라에, 이미 지사가 나가 있는 나라에 파트너 한 분도 안 계신 분 단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신기하게 옛날 이야기를 이랬었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지만 앞으로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3년 안에, 5년 안에, 10년 안에 내가 초창기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시절이 올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는 제품 200가지밖에 아니었어. 전 세계 6개 나라밖에 아직 안 나갔어. 나라가 하나하나 오픈할 때마다
나라가 열릴까 안 열릴까 하면서 사르르판을 걸었었어 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10년 안에 30개국에 넘는 나라에 10만여가 넘치는 제품을 가지고 설명한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저는 애터미에서 존경받지 못했고 자랑스럽지 못한 자녀에서 정말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한다 내 딸 고맙다 하는 소리를 듣는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 기적이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판단을 하시고 오늘 1박 2일 석세스에 어떤 결단을 내리고 또 그 결단 내린 걸 가지고 행동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환영의 인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